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의 김재민입니다. 김천하 의원이 함께하기로 했었는데요. 오늘 아드님이 제대를 한다고 해서 합류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상을 그래서 민병철 의원과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병철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편성 강도인데 금요일 편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제 이번 주 경마가 끝나면은 설 연휴 휴장기가 있습니다. 월말에다가 휴장전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편성의 강도도 상당히 어려워진 가운데 지난주에 그 연일 강추위 속에 주로가 무거운 컨디션에서 이변이 속출했던 부산 경마입니다. 조금이나마 이제 날씨는 풀려가지고 주로는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휴장전에 이제 그러한 각 마방마다 마지막 치열한 그 경합 또한 치열한 마지막 상금벌이가 각축을 이룰 것입니다. 상당히 혼전세가 역력한 이번 월말 경마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사람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넉넉해서 치열하게 서로 토론을 벌일 그런 경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세한 부분 하나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선두 레이스 흐름의 선행, 선입, 유동적으로 전개 대처 능력을 보유한 말이죠. 라스트 한 발, 빠르게 한 발 올려붙일 추임마 7번 강호드림까지. 6번마 천지파크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로 한다면 1800m라는 거리를 감안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 객관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역시 마지막 한 발 결정력에서 앞서 있고요. 이쿠알스 기수 기용으로 좀 더 적극적인 무등 선입전이 기대가 되는 4번 샘솟는 에너지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네, 1부에서는 김준호, 백동일 의원이 홀수 경주를 풀어드렸죠. 저희는 짝수 경주를 풀어드리는데 이제 둘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경주 더 풀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2경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죠. 국내산 6등급 3대마 결정 경주 총 14두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아직 잠재력을 평가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최근 경주에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 쪽으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편성 같습니다. 일단은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3세마 6등급 마필 간의 1200m 레이스입니다. 이미 현등급 단거리 검증받은 전력도 있고요. 꾸준하게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마필. 그리고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신마 중에 기본기가 출중하게 갖춰진 마필도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후에 뚜렷하게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직전에 외선에서 선입전 펼치면서 입상했던 1번 무적신화가 이번에는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습니다. 내치 게이트 배정도 좋지만 여타임 마필들보다 가장 빠르게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신마 11번 골든 킹즈. 주행 감사 때 보여주었던 선두 가담 스피드라면은 이번 경주 내측의 1번 무적신화와 함께 초반 선두권 장악에 그리고 흐름을 이끌 것으로 봅니다. 8번 황제의 탄생은 직전에 데뷔전 경주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레이스 펼쳤지만
밀어나가는 중속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2선 가담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내 측에서 은근히 중속이 좋은 말이에요. 3번 오마이 캡틴은 내선 곱게 2선을 형성할 것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후미권에는 요 13번 덕천공주가 자리를 하겠죠. 1번 무적신화입니다.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작년도 11월 달에 주행검사 때는 1번 게이트 배정받아서 강하게 밀어서 선두 가담 능력을 보였었는데 자, 직전 데뷔전 경주에서는요. 이 18kg 체중이 감소한 가운데 최외곽 게이트 배정받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 앞선의 빠른 흐름에 시종 외곽에서 응수하며 직선에서 우수한 끈기발이 입상을 바로 데뷔전부터 차지했단 말이에요. 출중한 기본기를 검증받았고요. 자, 이번에는 내측 게이트 배정에 초반 전개를 선두권에서 매우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장점이 생겼죠. 11번 골든 킹즈입니다. 이미 작년도 10월 3일에 주행검사를 통과했던 말인데요. 12월 31일에 1등급, 2등급 마필들과 함께 뛴 연습 주행 시에 외곽 게이트 배정받아 시종 경합성 선입점 펼치고도 직선에서 별다른 추진 없이도 여유 있는 걸음을 선보인 말입니다. 한마디로 실전 준비를 모두 끝내놓은 마필로 평가되고요. 자, 신마치고는 상당히 주행 자세가 안정화되어 있고요. 발바꿈도 원활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직선에서 이제 모래 반응도 그다지 민감성을 보이지 않은 마필이에요. 신마 중에 자, 기대치가 있는 11번 골든 킹즈입니다. 8번 황제의 탄생입니다. 직전 경주는 늦발 이후에 앞서 나가는 마필에 모래 맞고 다소 뒤쳐졌어요. 그럼에도 인해 중속발이 외곽에서 다소 무빙성 선입전을 펼치면서 직선에서 끈끈한 걸음 3착. 자, 이번에 망사 가변을 해지하고요. 망사 눈가면 승인장구 착용하고 나옵니다. 다소 이제 모래 민감성 그것을 대비하고 출전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전 2전째 변화된 걸음 기대치가 있고요. 자, 3번 오마이 캡틴. 직전에 체중이 20kg나 불어나왔습니다.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의 졸전이었는데 이번에 내측 게이트 배정. 자, 은근히 밀어나가는 승가 스피드도 좋은 가운데 내선, 2선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편성이죠. 자, 상대적으로 13번 자, 요 덕천공주는 선두권의 흐름에서 흠이 쳐져 있겠지만 마지막 한 발 역습을 노릴 것인데 자, 이번에 이미 단거리 검증을 받았고요. 경주 여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내측 게이트 단독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1번 무적신화 가장 입상 기대치를 높게 보고 있고요. 자, 신마 중에 우수한 기본기를 갖췄고 훈련 시 완성도까지 더욱 좋아진 멤버스기 11번 골든 킹즈의 기대치. 직전에 늦발 이후에 모래 맞고 쳐지고 했었습니다만 직선에서 걸음 상당히 좋았어요. 기본기 있는 말이에요. 8번 황제의 탄생과 내선에서 최적의 레이스 펼칠 요 3번 오마이 캡틴. 마지막 역습갈 종반 걸음이 상당히 좋은 말이죠. 요 13번 덕천공주의 취입 한 발 역전극까지. 결국 이 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더욱더 좋아졌고 단거리 검증 전력이죠. 1번 무적신화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레이스였습니다. 네, 게이트가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1번 게이트,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다. 이 부분에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신데 사실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 부분은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채찍을 대고 강하게 밀어서 추진 후에 중속을 내는 마필들이 있고요. 초반부터 초속 중속이 잡고 나오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같이 민다면 잡고 중속을 냈던 마필들이 더 중속에서 앞서겠죠. 그런 마필들이 지금 있는데 1번마 무적신화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밀어서 중속을 내는 마필이고요. 3번마 오마이 캡틴이나 그 다음에 애곽에 이제 10번마 금빛 예감 그리고 11번마 골든 킹조 이런 마필들은 잡고 중속이 나오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1번마 무적신화 같은 경우는 굳이 선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전개상 유리한 조건이고 문제 마필이 이제 8번마 황제의 탄생인데 지난번에 약간 고착성 늦발을 합니다. 꼴찌 전개에서 중속이 양호한 모습으로 격차를 줄이고 3인데 출발만 매끄럽다면 황제의 탄생이 여기서는 잠재력 기대치 부분에서는 가장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1번마 무적신화, 8번마 황제의 탄생 요 틈새를 노릴 마필들은 전개상으로 조건이 좋아진 마필들 안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최단거리 10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고요.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 12마리 역시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아직까지 잠재력을 드러내지 않는 평가가 좀 이른 마필들이 있고, 최근에 잠재력은 풍부한데 공백을 거친 마필도 있고 접전 양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마필에 좀 더 점수를 줄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민병철 의원이 먼저 역시 전개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네, 금요경마는 전반부 경주에 신마들의 우수한 전력이 기대가 되는 경주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경주도 그랬지만 이번 부산 4경주에서도 기본기를 갖춘 능력 출중한 신마들이 여러 출전합니다. 또한 현등급 능력 상승세 마필과의 첫 격돌인데 지금부터 전개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아무래도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나설 것이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게이트까지 안쪽이에요. 2번 스마트 젠틀맨, 최근에 3연속 선행 1순 입상을 거둔 말입니다. 출발 이후 아주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말이죠. 외측의 10번 요 피코 이지스도 여타의 편성에서는 수월하게 선행 나설 레이스인데, 여튼 2번 스마트 젠틀맨과 초반 선두 경합성 선두 레이스가 가능한 마필이죠. 가장 주목하는 마필이에요. 4번 가보갑장. 이 종부류가 10만 불이에요. 또한 경매가가 9,757만 원.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부마는 국내에서도 검증받은 키에텐스 조이고요. 목에 쪽으로는 특급혈통, 스톤캣의 피가 흐르는 우수혈통의 10마입니다. 500km 넘나드는 우수한 체격 조건, 능검대, 선두가담, 스피드도 상당히 좋았어요. 자, 3번 대종천은 내선에서 2선 혹은 3선 가담할 것이고요. 빠른 페이스 단거리 상당히 좋은 걸음 보였던 직전에 5번 위닝 포인트는 두터운 2, 3선에서 선두권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2번 스마트 젠틀맨입니다. 최근 두 차례 경주 모두 선행 1순 연속 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은 4.5kg 늘어나서 55.5kg의 높아진 부담 중량이지만 대신에 내측 게이트 배정에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를 맞았습니다. 물론 외측의 10번 이 피코 이지스의 초반 압박 혹은 경합은 일어나겠지만 내선에서 수월하게 선두 장악에 나서고 순간 스피드만큼은 이번 스마트 젠틀맨이 발군이죠. 4번 가보갑장입니다. 역시 높은 기대치만큼 주행검사 때부터 출중한 기본기를 선보인 마필이에요. 출발이 그리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만 강하게 밀어나가는 선두 선입 가담 능력을 보였고요. 중속이 상당히 좋았어요. 직선에서도 결대로 밀어주면서 상당히 파워감 넘치는 주폭과 탄력을 선보이면서 여유 있게 1위로 통과한 말이에요. 훈련 시에는 상위 등급 3등급 마필은 캐비놀과 병합 시 더욱 업그레이드된 탄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높은 신마 4번 가보갑장이 되겠고요. 자, 3번 대종천. 데뷔 초창기에는 주행 밸런스가 어긋나면서 직선에서 하염없이 걸음 무너지는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실전 경험 늘어나면서 주행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출발 후 승하 스피드도 한층 보강된 가운데 직선에서 한결 지그록 보강된 면모를 보이면서 직전에 고대하던 첫 번째 입상에 성공한 말입니다. 이번에도 내선에서 2선 전개가 가능한 편성이에요. 자, 5번 위닝 포인트. 선두 빠른 페이스를 극복 가능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말입니다. 밀어나가는 중속이 우수한 가운데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였어요. 당시 전개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BKP를 이끄는 빠른 페이스. 2선 외곽에서 다소간 무리한 듯 외선 선입전을 펼치면서도 끈기를 발휘했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으로 보이는데, 자, 결과적으로 최단거리입니다. 단독 선행입니다. 부담 중량은 올라갔습니다만 내측 게이트 선행 찬스를 놓칠 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스마트 젠틀맨의 1승 기대치를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출중한 능력을 갖춘 신마입니다. 혈통까지 좋아요. 훈련 완성도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데뷔 전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 없는 4번 가보갑장과 대기만 성형 마필인 듯합니다. 직전에 데뷔 8.1에 입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내선 최적의 전개에 3번 대종천과 자, 이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직전에 시정 외곽에서 응수하면서도 무리하면서도 입상한 5번 위닝 포인트까지
결과적으로 자, 신마 중에서는 4번 가보갑장을 자,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단독 선행 네치 게이트 정계 1순 2번 스마트 젠틀맨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4경주였습니다. 네, 역시 2번 스마트 젠틀맨의 눈길이 가는 경주 편성인 것 같죠? 2번 스마트 젠틀맨은 게이트가 좋아졌는데요. 이 부분에서 약간의 변수가 있는 것이 10번 피코 이지스가 어떻게 레이스를 펼치느냐. 지금 이제 공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초속 중속이 워낙 좋기 때문에 스마트 젠틀맨을 초반에 압박을 할 텐데 스마트 젠틀맨 같은 경우는 새벽 훈련 시의 모습은 직전보다도 파워감은 더 좋아진 모습이에요. 빅토리선 국산 1군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도 밀리지 않는 그런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2번 스마트 젠틀맨의 조금 더 우위를 기대하는 경주이고요. 후차권에서는 사실 상당히 여러 두가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9번 후다닥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가 데뷔전입니다만은 초속 중속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직선주로에서도 뭐 별다른 추진 없이 잡고만 오면서도 중속을 유지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3번 대종천 뭐 직전 경주 모습 보면은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죠. 역시 계속 좋아지고 있다. 4번 가보갑장 같은 경우도 이제 민병철 의원이 설명을 잘 해줬죠. 뭐 혈통적 기대치도 높습니다만은 요 마필도 밀어주는 만큼 중속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게이트 2점까지 감안하면 뭐 경쟁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결코 만만한 상대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서로 상대마들 비교했을 때. 그래서 2번 스마트 젠틀맨은 근소한 우위를 인정합니다만은 상대마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뭐 당일날 체중 변화까지 점검을 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네, 민병철 의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5경주를 준비를 했어요.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인데 출마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죠.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2점이 있는 2번 미라클 볼트를 위시해서 엇비슷한 전력으로 평가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여러 두 거론될 수 있는 접전 편성으로 봅니다. 뭐 적중시 투자 가치 면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민병철 의원이 과연 어떤 마필을 추천해 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부산 경마 상당히 이변이 속출했습니다만 민병철 의원은 정확하게 고배당을 금요일과 일요일에 부산 경마에서 적중해드렸습니다. 자, 금요일날 부산 7경주였죠. 강호 드라이브의 쇼트스톱 복승식 31.5배를 정확하게 한 방으로 적중해드리면서 최고의 환수를 안겨드렸고요. 그 전에 경주였죠. 4경주에서는 방송에서 풀어드렸던 대로 3번 제타바이트의 7번 강호드림, 7번 강호드림의 추입이 분명히 된다. 현장에서 주로가 무겁기 때문에 분명히 추입이 된다. 정확하게 적중해드렸습니다. 복승식 17.9배 중배당 해드렸고 일요일도 이 고배당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부산 3경주였죠. 특급 고배당 승부였습니다. 1번 유성타이거를 충마로 추임마 3번 원희레이스를 정확하게 승부 경주에서 적중해드리면서 복승식 23배, 쌍승식 52배까지 고배당으로 확실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부산 경마 매주 끊임없이 민병철이는 고배당을 적중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말 경마 자신 있습니다. 확실하게 고배당으로 적중해드리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5등급 상승세 전력이 마필간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입니다. 출전마 대다수가 입상이 가능한 편성, 눈에 보이는 액면상 인기마가 있는 가운데 이 틈바구니를 해서 일격갈 복병마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결코 저배당으로 끝날 게임이 아닌 부산 5경주 구도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인기만두가 있죠. 데뷔 전부터 연속 입상, 3연속 입상, 4번 쇼트스톱. 현장 배당판에서도 압도적으로 인기 1위 팔릴 겁니다.
선두 빠른 페이스에서도 충분히 적응력이 보였고요. 시종 외곽 또는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단지 직전 대비 3.5kg, 57의 부담 중량을 이겨내는가가 관건이 되겠죠. 자, 내측에 또 눈에 보이는 그 인기마가 하나 있죠. 선행마 2번 미라클 볼트입니다. 분명 출중한 순간 스피드 갖춘 이번에 뭐 단독 선행이 예상이 되는 말이에요. 최근 세 차례 경주 외곽 게이트 배정에 결코 녹록지 않은 초반 선행, 게이트 외곽에서는 아무래도 대가를 치르는 선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내측 게이트 배정에 다시 한번 선행 찬스 뭐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직전에 무리한 도주성 선행 질주로 무너진 말이에요. 당시 인기 1위로 팔렸는데 9번 터보와 에너지. 자, 이 말은 굳이 선행 나서지 않아도 돼요. 입상 시에는 빠른 페이스 따라가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직전의 페인은 무리한 선행 질주였다. 자, 직선에서 라스트 한 발 역습 노릴 추임마죠. 12번 모멘트. 그리고 직전에 빠른 페이스에서 좀 느슨했어요, 전개가. 5번 영광의 태양은 충분히 일격갈 복병 전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드린 마필 중에서 이 부산 오경주 상당히 은근히 혼전구도인데 강하게 누림수를 두는 마필은 최근 전개를 잘못 풀어낸 말이에요. 철저하게 직전 오버페이스 전개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 시에도 아주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 인기마 구도를 일격갈 복병 전력을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여러분께 승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재주가 많은 민병철 의원 오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복병 세력을 거꾸로 인기마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중고배당까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좀 쉬워 보이는데요. 조금만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경주라는 그런 판단을 또 하게도 됩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쉬우냐 어려우냐가 판가름이 날 텐데 이번 경주 역시 민병철 의원이 먼저 전개도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6경주는 김재민 MC께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결코 쉬운 레이스가 아닙니다. 최근에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도 은근 편성오기를 만났고 앞선의 레이스 흐름이 그다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누추입으로 고배를 마셨던 마필들에게도 충분히 입상 찬스가 오리라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출발 이후에 가장 우수한 스피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1번 올리블루가 무리 없이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 편성에 따라 다소간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이지만 자, 밀어나가면은 2, 3선 가담할 수 있는 선두 가담 스피드를 갖춘 말이에요. 중속이 있다는 거죠. 7번 상승 물결과 작년 하반기 33주에 공백이 있는 말이지만 작년 5월 달에 데뷔 후 2번의 경주 모두 우승했던 4번 지봉질주도 내측에서 초반 선두 가담하기에는 수월한 편성이고요. 정구간 힘으로 띄워주는 유형의 말입니다. 초반부터 그렇다면 밀어준다라면 2, 3선 가담할 수 있어요. 8번 동광제일. 초반 레이스 흐름은 이렇게 4두의 마필이 선두 선위권에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1번 올리블루입니다. 작년도 12월 4일 날 데뷔전이었죠.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도 초반 빠른 흐름의 레이스에서 선두 유리한 위치 선점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시종 외선에서 불리하게 전개 펼쳤고 졸전 펼쳤습니다만 직전에 다시금 외곽 게이트 배정에 내측 빠른 선행만 보내놓고 2선 외곽 응수하면서도 한결 업그레이드된 종반 근성 있는 걸음을 보이면서 우승에 성공한 말입니다. 이제는 빠른 페이스 단거리에서 외선 무리하면서도 입상 능력을 검증받은 말이에요. 이번에 5등급 승급전에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내측 게이트 1번 게이트 배정에 부담 중량 2kg 감량 혜택이 있어요. 여튼 1번 올리블루는 최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어 있죠. 7번 상승 물결입니다. 데뷔 후 단 한 번에 이창내 입상이 없는 부진영 마필입니다만 3착만 7번을 했어요. 어떤 얘기냐? 항상 한타 부족 아쉬움을 남겼던 말입니다만 직전에 5등급 강한 상대와의 레이스에서 은근 빠르게 흘러간 레이스 속에
중위권에 자리 잡고 철전 희만배 이후에 직선에서 채찍 동력 추진 시 상당히 우수한 반응을 보이면서 종반 끝걸음의 여력을 뚜렷하게 남겼단 말이에요. 당시 입상이나 진배 없는 목차 3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뚜렷하게 컨디션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7번 상승 물결. 레이스 구도까지 앞선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찬스를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4번 지봉질주입니다. 작년도 5월 달에 데뷔 후 우수한 기본기 보이면서 2연승 가도를 달려가다가 하반기 33주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기 동안 23주에서 30주 울줄리마방으로 이적을 했고요. 자, 공백 기간 동안 체중도 상당히 많이 불어났어요. 보니까 지난 1월 9일과 23일 두 차례 주행 검사 시 전구간 여유 있는 걸음으로 건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체중이 불어난 만큼 상당히 파워감까지 장착된 면모를 주행 연습, 재주행 검사에서 보여주었고요. 자, 8번 동광제일. 작년 12월 11일 날 최근이었죠. 만만치 않은 1400 레이스 2착 입상에 성공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직전에는 골마겸 여파인 듯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두텁게 형성된 중위권 레이스 그룹에서 이 코너에서 살짝 뒤로 밀렸어요. 그만큼 늦추입이었죠. 하지만 이번 경주 훈련식 쾌조에 또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KT 1번 승급전이지만 부담 중량 감량 혜택까지 있습니다.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편성이에요. 1200 레이스 1순위 기대치가 있습니다. 1번 올리블루의 가장 기대치를 갖고 있고요. 데뷔 후 단 한 번의 입상 경험이 없지만 직전에 3착한 그 레이스와 직선에서의 채찍 동력 추진 시 반응, 좋은 죽폭 있는 걸음을 보면은 이제는 자, 현등급 요런 편성에서는 가능해 보입니다. 7번 상승 물결과 자, 공백은 있습니다만 훈련식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요 4번 지봉질주 워낙에 출중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죠. 복귀전에서도 기대가 되고요. 자, 전구간 힘으로 뛰어준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후미 늦추입의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앞선도 느리고요. 8번 동광제일까지 결국 경주 여건 좋아졌고 1번 게이트 단독 선행 찬스를 충분히 살려볼 1번 올리블루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육경주였습니다. 네, 민병철 의원이 설명을 상당히 상세하게 잘해준 그런 경주인 것 같아요. 1번마 올리블루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고 전개 상황이 유리하고 감량 이점이 더해지고 문제는 이제 4번마 지봉질주입니다. 기본기 면에서는 1번마 올리블루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 기량차는 없는데 공백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되고요. 부담 중량이 57kg. 이 부분도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7번마 상승 물결은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우측을 대는데 A측 사행을 합니다. 이런 마필은 좀 드물어요, 사실. 좌측을 댔을 때 A축으로 삐지는 것이 보통이고 우측을 대면 내축으로 기대는 것이 보통인데 상승 물결 같은 경우는 우측에 A축 사행길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소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가장 문제 마필이 8번 마 동광제일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꼴찌 전개를 합니다. 추진을 중반에 좀 하면 자리 잡으려는 노력을 했으면 꼴찌까지 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출발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애곽 추입으로 종반에 격차만 좁히고 여력을 남겼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몸을 사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화이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기승기수가 교체가 됐죠. 물론 상대마들도 만만치 않지만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8번마 동광제일의 잠재 여력은 분명히 더 남아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8번마 동광제일을 당일 컨디션 점검까지 가장 중요하게 좀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900m 핸디캡 2,500점 이하 3세 이상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죠.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존재하는데 부담 중량이 이제 변수가 되는. 그래서 능력을 인정하되 전개 상황과 고려해서 미세하게 좀 세분화시켜야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병철 의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은 되는데 보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제주 오경주 이 출마표를 뽑아둔 순간 머리가 지끈할 정도로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는 대상 경주, 특별 경주가 아닌 경주에서도 12마리 풀게이트 편성이 있네요. 이 제주 오경주가 그런데요. 직전 대비 달라진 경주 여건, 부담 중량, 증감량, 그리고 게이트 여건, 유불리. 또한 직전 대비 거리가 늘었냐 줄었냐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이스 흐름이 매우 빠릅니다. 눈에 보이는 선행마가 너무 많아요. 이런 구도 속에서 11번 장타왕자입니다. 이 말은요, 2014년도 11월 8일 날 데뷔 후에 7연속 입상을 했던 아주 능력이 좋았던 말이에요. 작년 5월 2일 날 성산 일출 3세마 특별 경주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5월 30일 날 작년도였죠. 3세마 더비 그 경주 출전에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상태가 안 좋았어요, 당시. 우전 파행, 오른 앞다리 저름으로 당시 이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3개월 공백 이후에 다시금 9월, 10월에 연승을 거두어 나가다가 직전에 12kg 체중이 빠진 상황, 베스트 아닌 상황에서 3,500점 이하 편성이었어요. 이번에가 2,500점 이하 편성인데 직전에 3,500점 이하 편성이면은 훨씬 더 강한 상대들과 레이스를 펼쳤다라는 거죠. 당시 뭐 선행은 나섰습니다만 12kg 체중 감소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졸전이었습니다. 이번에 뭐 사양 관리 좋아졌고요. 2,500점 이하 편성입니다. 직전과 그 편성을 비교해 봤을 때 한참 약해졌다라는 중론이에요. 물론 다수의 선행마가 있습니다만 이 11번 장타왕자가 출발 이후에 발군의 스피드를 갖춘 선행의 마필입니다. 앞선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직전 대비 한결 약해진 편성호기 또한 경주 거리도 900m로 줄었습니다. 1순위 기대치 있는 11번 장타왕자입니다. 단지 뭐 늘어난 부담 중량이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이겨내리라 봅니다. 4번 선덕여왕입니다.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고도 졸전 펼쳤습니다. 전개를 잘못 풀어냈어요. 당시에 내치게 했던 초롱성이라는 말과 시종 외선에서 경합을 하는 바람에 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당시 1000m 거리였고. 근데 이 4번 선덕여왕은요, 뭐 굳이 무리해서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능력 발휘는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직전 대비 게이트는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거리 내렸고. 3번 초롱성 역시 직전에 이제 선덕여왕과 시종 경합으로 무너진 말인데 이번에 그 박병재 조교사의 그 정성 들인 사양관리와 훈련 통해서 마필의 컨디션은 여전히 좋은 상태에서 이 마필 또한 굳이 직전에 왜 초반에 무리해서 선두 경합을 했나 이거 의문점이 남는데 이번에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선, 3선에서 참고 한 발 마지막에 올려붙일 이 3번 초롱성 이 추입도 되는 말이에요. 12번 미래용사입니다. 이 데뷔 후 100% 입상을 일궈나가고 있죠. 이 작년도 2세마 시절에 최고의 활약을 벌였어요. 제주마사랑 대상경주 11월 달에 우승했고 직전에 영실기암 특별경주에서도 또 우승을 했습니다. 다리가 약간 안 좋아서 공백은 있습니다만 5주의 공백이 있죠. 근데 컨디션 전혀 현재 문제 없고요. 이번 경주 최외곽 게이트지만 출중한 기본기 바탕으로 12번 미래용사까지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네, 민맥철 의원이 언급해줬던 그 점수 11번마 장타왕자가 뛰었던 경주는 3,500점 이하 경주, 이번에 2,500점 이하 편성인데요. 사실 69kg이라면 부담 중량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전력으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전개도 선두권 공략이 가능합니다. 물론 4번마 선덕여왕이나 10번마 선봉연설 초속 중속을 압박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11번마 장타왕자는 초속 중속에서 요 마필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개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 선두권이 몰락을 한다면 중간에 어영부영 이제 따라가는 마필들이 오버페이스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오히려 4코너 돌 때까지 꼴찌권에 참고 있던 마필들이 어부지리 입상을 할 가능성도 사실 전개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분석하면서 상당히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 경주이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고 꼭 적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민이 준비한 추천 경주는 7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죠. 암말들의 경주입니다. 암말 경주의 이제 부담 중량 요 부분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마필의 그래도 기본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고 전개 상황도 무시할 수가 없다. 저는 요 부분을 먼저 이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 1번마 오뚜고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마 오뚜고뚜기는 선행마입니다. 지난번에 부담 중량보다는 4kg 부중이 늘었어요. 지난번에 선행 수월하게 나가고 막판에 내측으로 좌채찍에 기대면서 결승점을 통과했는데 당시에도 이제 19조에서 두 마리가 동반 입상을 일궈낸 그런 경주였고 어쨌든 뭐 5마리 좀 싱거운 경주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경주거리가 1200m라는 것이죠. 1300, 1400으로 경주거리가 달라졌다면 57kg 부담 중량을 좀 의심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 부중은 늘었지만 선행 찬스, 동일 거리. 그래서 1번마 오뚜고뚜기를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현장에서 아예 맥이 없다, 활기가 없다 그러면 지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새벽조교 모습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메인스테이 국산 3군 요 마필 A측에서 파워감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하자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대마들이 문제인데요. 5번마 당대 화신 요게 이제 강력한 상대 마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조창욱 기수가 11번 게이트에서 기승을 했는데 출발이 가장 빨랐습니다. 밀었으면 선행을 나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행 갈 수 있는 말을 가지고 4코너 돌 때 꼴찌로 돕니다. 재결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특이한 심판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주에 조창욱 기수는 뭘 한 거냐? 주행심사 받은 거냐? 그러면 당시에 이 당대 화신에 투표를 했던 막권을 샀던 팬분들은 진짜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잡고 늘어졌던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재결에서 경고라도 떠주면 위안을 삼죠.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거는 눈여겨서 잘 봐야 되는데 요번에 조창욱이 안타요. 서승훈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번마 당대화신은 1번마 오뚜고뚜기에 가장 강력한 상대마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삼복승을 노릴 마필이 숨어 있어요. 2마리 정도가 있는데 9번마 미스 히어로입니다. 지난번에 설동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종반 여력을 남겼던 마필이에요. 요거는 동영상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아 종반 걸음에 여력이 있었구나. 요거는 금방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마 퀸 엘레강스 요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이 좋았습니다만은 잡고 꼴찌까지 밀립니다. 이것도 누가 탔어요? 조창욱 기수가 탔습니다. 그래서 조창욱 기수는 제가 봤을 때는 경고를 좀 먹었어야 돼요. 최근 이 두 경주를 보면 출발이 좋은 마필을 갖고 4코너에 꼴찌가 있다. 이거는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 부분은 재결해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좀 참고사항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6번마 퀸 엘레강스 그 다음에 9번마 미스 히어로 분명히 감춰진 여력이 더 있는 마필들이고요. 5번마 당대화신은 1번마 오뚜고뚜기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까?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7경주는 노림수가 있는 마필들이 있고 3복승까지 관심권에서 멀어진 마필을 적중을 할 경우 투자 가치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난주도 금요일은 제가 이제 제타바이트의 강호드림 단방으로 예고 승부를 적중을 했었고 3복승도 주력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3복승 배당이 물론 더 좋았습니다만은 복승 배당이 17.9배였어요. 단방이면 60%만 공략을 해도 요거 한 경주만 맞춰도 이기고 나오는 하루였고요. 뒤에 좀 아쉬운 경주들이 있었죠. 생일 기쁨, 보헤미안, 오두마번에서 적중을 했습니다만 조합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생일 기쁨을 조교 최우수 마필로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만 조합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이번 주에 7경주를
이제 방송 추천 경주로 언급을 드리지만 나머지 선정 경주들도 상당히 재밌게 보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 1400m 국산 4등급 핸디캡 경주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보여준 모습으로는요. 2번마 코리안 탱크, 4번마 5 빅터스 두 필의 근소한 우세로 예측이 되는데 또 감춰진 마필은 있을 수 있죠. 민병철 의원, 어느 마필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네, 7마리 단촐한 편성에 그래도 전개가 매우 유리하게 보이는 마필함드가 있죠. 2번 코리안 탱크입니다. 데뷔전 졸전 이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복귀 후에 최근에 단거리 4연속 입상에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전개가요, 그동안 입상 시에 이 경합성 선행 조건 또한 외곽 2선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그런 전개를 모두 소화해내고 근성을 발휘했던 능력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이번에 7마리 단촐한 편성에 내치 게이트 배정, 빠른 말들이 초반 아예 없죠. 2번 코리안 탱크가 단독 선행으로 수월하게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1400m 거리 첫 번째 도전이지만 단독 선행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1승 기대치를 높여볼 2번 코리안 탱크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4번 5 빅터스입니다. 직전 경주 다소간에 내측에서 전개를 초반에 펼쳐나가다가 모래를 맞으니까 약간 주춤 뒤로 밀려났죠. 근데 외곽으로 빼내서 다시 한번 올려붙이는 걸음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말입니다. 최근에 2연속 입상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미 직전에 만만치 않은 1400m를 극복해낸 전력이에요. 3등급 이번에 4등급 승급전에 나서지만 대신에 직전 대비 5kg 대폭 감량 혜택을 톡톡히 누릴 이 4번 5 빅터스의 선정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요. 일격가을 복병 전력으로는 5번 우승 번쩍입니다. 최근에 휴종 외곽, 앞선 빠른 페이스, 무리하게 후미 외곽 돌고 무너졌습니다만 이번에 2번 코리안 탱크를 제외하고는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좀 더 앞선에서 스팟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말로 5번 우승 번쩍, 중거리는 이미 검증된 말이라 편성 오기를 만났다. 이걸 복병 전력으로 말씀드려보고요. 6번 담양천사가 현등급에서 1600m 거리까지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소간 부진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요. 이 앞선의 흐름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코너에서 빠른 선입전, 일명 무빙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 6번 담양천사까지 복병 전력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네, 기량차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경주 편성인데 이 3번마 팡팡 에너지 같은 경우도 잘 뛸 때 보면 여기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새벽 훈련 시에는 아직 큰 변화 모습이 없어요. 부영타워, 예산 4군 내측에서 채찍을 대는데도 채찍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능력으로는 되는데 변화 모습이 일단 없고요. 7번마 등불 같은 경우도 사실 초속 중속이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7마리 경주에서 자리는 초반에 상당히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는 직선주로 종반에 옆에 한 3마리가 같이 붙어서 가운데 샌드위치가 되는 바람에 채찍을 댈 수가 없었어요.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한데 종반 걸음에 사실 여력은 역시 없었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역시 이제 민병철 의원이 언급해 주신 마필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보면 2번마 코리안 탱크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고요. 물론 지난번에 1300m 여력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근성이 있는 모습으로 2위 입상에 성공을 했고 4번마 5 빅터스는 역시 감량 이점이 눈에 띄죠. 의외로 끈기가 있어요. 근성이 있고 그리고 5번마 우승 번쩍 요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8경주는 기량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관심을 끄는 마필들 쪽에 조금 더 역시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경주는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단거리 1200m 국산 3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웠고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개 상황에 따라서 경주 결과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어느 한필 장담할 입장은 아니다. 전개 상황이 큰 변수가 된다. 이 점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고 민병철 의원이 과연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하고 어떤 전개로 풀어줄지요.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1200 경주입니다. 지난주 부산 경마 마지막 10경주에서도 이 단거리에 빠른 말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했던 경주였죠. 이변이 속출했는데 자, 이번 10경주 1200 레이스는요. 이 4번 프렌치 보이가 가장 먼저 이제 선두 장악에 나설 선행마로 보이는데 이 압박을 들어올 선두 선입형 마필들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번 우박이나 7번 그레이스, 9번 스마일 퀸, 10번 스타 명운 등등 이 빠른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요 4번 프렌치 보이는요. 최근에 계속해서 1200m 레이스 4차례 출전해서 모두 이제 선행 1순 입상을 차지한 전력인데 자, 이번에도 박재희 기수 신인 기수 기용으로 이제 부담 중량 52.5, 직전 대비 1.5kg밖에 늘지 않았죠. 어찌 보면은 내측 게이트 배정의 부담 중량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 찬스를 살려볼 수 있겠는데 과연 이 다수 많아진 이 선행마들의 압박을 얼마만큼 견뎌내는가가 관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8번 메이저 우승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 이제 그레이스, 예술이, 명운에 이어서 당시 3착을 했는데 이마필도요. 이 8번 메이저 우승도 이 출발 이후에 2선 가담하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던 말이에요. 한동안 전성기 때는 상당히 연투까지 이어가면서 단거리에서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였는데 최근 기복을 보입니다만 직전 경주 이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였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시종 외곽에서 무리한 듯 2선 가담했고 그 전개를 펼치면서 제법 종반 걸음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두터운 선입형 마필들이 레이스를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요 8번 메이저 우승 2선 혹은 3선에서 차분하게 응수하고 마지막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김영군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는데 요 8번 메이저 우승의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요. 자, 11번 예술이 명운입니다. 작년도 통째로 50마리예요. 1년의 공백이 있었는데 지난 12월 6일 날 복귀했고 직전 1월 8일 경주에서 드디어 고대하던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당시 컨디션도 베스트가 아닌 상황에서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고요. 그 당시에는 그레이스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내측에서 선두권을 곱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결정력을 발휘했는데 이번에 훈련 시 더욱더 좋아진 걸음은 보이고 있고 쾌조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요 11번 예술이 명은 정상주기 출전에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타의 마필 중에서는 2번 우박이도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말이에요.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죠. 복병 전력 말씀드리면요. 12번 싱그러운 아침입니다. 이번 경주가 앞선이 상당히 경합으로 만에 하나 무너질 때 마지막에 일격갈 추입형 마필로 요 12번 싱그러운 친구 요 마필까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4번 마 프렌치 보이 순발력 초속 중속이 빠른데 지난번에 발주기 안에서 기립을 한번 합니다. 다시 진정이 되는 듯 한데 그때 이제 발주기 문이 열리면서 앞발을 들고 그러고 출발을 하면서 초반 출발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선두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우박이에게 결국 목차 우승을 넘겨줬는데 그 부분이 재발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편성에서 4번마 프렌치 보이는 근소한 우세로 평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노림수를 갖는 마필 중에 한 필은 어느 마필이냐? 3번마 바람탄입니다. 이번 경주가 4번마 프렌치 보이가 선두권을 장악하고 레이스를 주도하면서 중간에 선두권 가세하고 잘 뛰었던 마필들은 갈팡질팡할 거예요. 말하고 싸워야 됩니다. 왜? 진로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힘한 배를 잘하면 한 발을 몰았을 수 있는데 마필은 질주 습성상 더 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진로를 못 잡고 계속 말하고 싸우면서 제어하는 모습이 반복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참았던 마필들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질 텐데 싱그러운 친구를 민병철 의원이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동일 조건입니다. 싱그러운 친구가 올라오는 조건이라면 저는 3번 마 바람탄도 같은 조건에서 종속을 낼 때 결코 약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부지리 입상을 노린다면 3번 마 바람탄. 제 입장에서는 뭐 한 3위만 해줘도 절반의 성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역시 이제 동일 조건에서 선임 능력이 있는 마필은 9번 마 스마일 퀸과 2번 마 우박이 두 마리가 주목을 받는데 2번 마 우박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보다 이제 3kg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 이 부분이 말 그대로 부담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9번 마 스마일 퀸이 조금 더 매력을 느끼게 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1200m 레이스 10경주는 4번 마 프렌치 보이가 기립는 뻘만 하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기립 요동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경주까지 평소보다는 한 경주를 더 풀어드린 셈이죠. 짝수 경주 모두 풀어드렸고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1번 마 무적신화, 8번, 11번, 13번, 3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2번 마 스마트 젠틀맨, 3번, 4번, 5번, 10번입니다. 6경주죠. 1번 마 올리블루, 7번, 4번, 8번, 9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2번 마 코리안 탱크, 4번, 1번, 5번, 6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고요. 10경주입니다. 4번 마 프렌치 보이, 2번, 8번, 11번, 7번입니다. 제주교차 5경주죠. 11번 마 장타왕자, 4번, 3번, 7번, 10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둘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깊게 요소 놓치는 거 없이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화면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조금 더 꽉 차는 느낌은 줄어들어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토요 경주, 일요 경주 준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